17번 받아보시면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고구마 품목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발생해서 아래와 같이 조사를 했대요.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점짜리인데 계약사항 보니까 수학감소 보장 고구마고 가입금액 3천만 원, 가입면적 4,000제곱미터, 평년 수확량 5,800, 가입 수확량 5,800, 자기부담비율 10%입니다. 조사 내용 보니까 실제 경작 면적은 4,000, 수확 불능 면적 500, 그 다음에 타작물 미보상 600, 기수학 면적 800 있죠? 그럼 바로 여기서 여러분 그 문제지에다가 조사 대상 면적 얼마 나와요? 2100 적어 놓으세요. 조사 대상 면적 2100 딱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다 합하면 얼마예요? 1400 나오죠? 그러면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있다. 그럼 우리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물음 1번에 보시면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시라 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제일 먼저 표본 구간의 수확량 구하는 겁니다. 고구마는 정상 고구마, 50%형 피해 고구마, 80%형 피해 고구마, 그 다음에 100%형 피해 고구마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정상은 그대로 가고 50%는 0.5를 곱해주고 80% 피해는 얼마 곱해줘요? 0.2를 곱해주는 거죠. 0.2 수확량이니까. 자, 그러면 정상 몇 킬로그램? 3 플러스 그 다음에 50%가 2니까 2 곱하기 0.5 80%가 5니까 5 곱하기 0.2 하시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그러면? 5kg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받아보신 요거 있죠? 이거 답안지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여기 조심하실 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 5kg을 표본 구간 총 면적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표본 구간 총 면적이 거기 보니까 1항 표본 구간 조사 해보니까 1항 길이가 1m, 1항 폭이 0.8 그렇게 돼 있죠. 1 곱하기 0.8 하면 0.8 나오죠. 근데 그게 몇 개 있다? 5개 있다. 얼마 나와요 그러면? 4가 나오네. 4. 맞죠?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1 곱하기 0.8 곱하기 5라고 해드렸고요. 시험 볼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그냥 4제곱미터가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는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한 겁니다. 단위면적 수확량 그럼 5 나누기 얼마 하시면 돼요? 이제 4 하시면 돼요. 4. 1.25 나오네. 1.25kg. 제가 그 반올림 안 한 거는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 반올림 하시라 했지. 나머지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당되는 거. 세 번째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는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실제 경작 면적분의 평년 수확량이니까 평년 수확량이 5,800이네요. 5,800 나누기 얼마? 4,000 하시면 4,000 하면 1.45 나옵니다. 1.45kg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는 수확량 갑니다. 단위 면적 수확량 1.25인데 아까 조사 대상 면적 얼마나 했어요? 2,100 플러스 자, 그다음에 타작물 미보상이 얼마였어요? 1,400이죠. 아마 정답에는 1.45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1,400 곱하기 얼마? 1.45 하시면. 그래서 해보니까 4,655 나오네요. 4,655kg이 나옵니다. 자, 5번째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수확량 빼야 되겠죠? 평년 수확량 얼마? 5,800 빼기 4,655 곱하기 미보상비 0.5네, 5%네, 0.05 하시면. 그래서 얼마 나오시냐면 57.25. 7.25. 근데 아까 제가 미보상 감수는 소점 첫째 반올림 하시라 했죠? 얼마 나와요 그러면? 7kg이 나와요.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쓰실 때 물음 1번에서 답 하시고 1번인가요? 1번 4, 6, 5, 5 단위 적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얼마에? 57kg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물음 2번에 뭘 구하래요 이제? 보험금 구하라. 우리는 보험금이 가피자잖아요. 피해율 아세요? 피해율. 첫 번째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5,800 빼기 4,655 빼기 57 나누기 얼마? 5,800 하십니다. 피해율이 얼마 나오냐 보니까 0.18758 나가네요. 0.18758인데 그럼 문제 조건 봐보세요. 절사하시라겠죠? 반올림이 아니라 절사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했냐면 6회 시험 때까지는 반올림 그랬거든요. 그냥 반올림 하셨는데 이게 7회, 8회 오면서 이게 절사가 나오고 뭐 그런 말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 돼요, 얘가? 18.75%가 되는 거죠? 그러죠? 두 번째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아니 여기까지 잘 푸셨는데 이거 잘못하고 잘못 봐고 떨어지면 틀리면 얼마나 5점짜리 날라가 보잖아요 지금. 잘 푸셨는데 얼마 억울해요. 얼마 나오냐면 3천만 원 곱하기 0.1875 빼기 얼마? 0.1 하시면 되죠? 예. 잠깐만요. 이거 안 쓰시면 틀려요. 아니요. 동그라미 1번, 2번 답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거 안 적으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예, 만약에 얘를 안 적고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요. 하시다 보면.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예.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 어떤 걸요? 앞에 적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알아먹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뒤에 답만 맞추면 되는데 만약에 얘를 안 적었다. 그러면 나중에 얘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난 구별할 수 있어. 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갖지 마세요. 절대로. 구별을 못 합니다. 이 답만 봐요. 얘네들까지 다, 뭐 산정 과정 쓰라고 하면 얘네들 다 보기도 하겠지만, 일단 얘만 봅니다. 얘만 봐요. 그러면 얘만 볼 걸, 뭐다 답안지에다 얘를 쓰냐? 연습지에다 쓰면 되지. 연습지에다 쓰고, 옮겨 그러지 마세요. 답안지에다 다 적으세요. 답안지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부족해요. 남아요. 16페이지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써봤자 7페이지, 8페이지 못 써요.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뭐 다른 앞에 적는 단어 있죠? 표본관 수확량. 난 표본관 수확량 그냥 다른 단어 적고 싶다. 그럼 예, 조건은 마찬가지. 상관없어요. 이 앞에 제목은 상관없는데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적어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이것 때문에 뭐 그러진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지금 수업하면서 저도 시험 봤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적으시는 게 좋다. 어떤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안 드릴게요. 적으시라. 구별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벼 품목에 대한 아래 계약상과 조사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있으면 15점짜리고요. 계약상 보니까 품종은 매벼입니다. 매벼면
함수율 어떻게 되나요? 함수율. 함수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함수율. 함수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농작물 재해보험 계산하시면서 함수율 나오는 게 벼가 있죠? 첫 번째 벼, 밀, 보리, 콩, 팥 갑니다. 벼는 두 가지로 나뉘죠. 매벼가 있고 찰벼가 있어요. 자, 매벼는 얼마예요? 15%. 매는 13%. 밀하고 보리도 얼마? 13%. 콩팥은 14%. 그래서 계산하실 때 분모에 들어갈 숫자 있죠? 1-0.15, 1-0.13막 그러잖아요. 계산하실 때 얘를 얼마라? 0.85. 얘들은 0.87. 얘는 얼마라? 0.86으로 계산하시라.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상 매벼 나왔고 가입 면적 2,500제곱미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사 나가시면 가장 많이 보는 면적, 벼조사 나가시면 가장 많이 보는 면적이 벼가 경지 정리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거든요. 뭐 경지 정리가 됐다 그러면 보통은 한 3,000제곱미터에서 9,000제곱미터 가면 김제평화 아시죠? 김제 가시면 거기는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간 데도 있어요. 딱 들어가면 진짜 그 논 하나가 축구장 하나입니다. 축구장 하나. 근데 이제 그 어디가 제일 심하냐면 임실 아시나요? 남원이나 임시 그쪽 가시면 육답이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900제곱미터짜리도 있고 600제곱미터짜리도 있고 뭐 좀 작은 면적들이 있어요. 모양도 많고 모양 다 다양하고. 그래서 조사 나가실 때 서산이나 뭐 김제나 뭐 철원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시면 편해요. 지도 모양이랑 땅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실제 경작 면적이 똑같아요. 근데 이런 좀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지고 막 그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쩐다? 우리가 실제 경작 면적 꼭 재야 됩니다. 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고 그러면 가입 면적 2,500제곱미터, 평년 수확량 3,000이고 표준 수확량이 2,500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팁 알려드리면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뭐냐? 평년 수확량이 더 높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같은데 여러분들 일과목에 보시면 평년 수확량 구하는 방법이 있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뭐 B분의 C 있고 벼는 B 곱하기 D가 있죠. 예. 그 공식으로 해서 보니까 평년 수확량 3,000이 나왔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지금 표준 수확량 2,500이니까 더 많다는 소리는 이 노는 피해가 별로 없다. 이전에 피해가 없어가지고 더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자기 부담비 20%입니다. 조사 내용 보니까 수확량 조사인데 표본 조사했고요. 재해는 태풍입니다. 실제 경작 면적 2,500이고 고사 면적 400, 기수학 면적 100, 타작물 미보상 면적 300입니다. 지금 조사 대상 면적 얼마예요? 1,700 나오나요? 1,700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기수학 면적 100, 그 다음에 타작물 미보상 면적 300 있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뭘 구해야 된다? 단위 면적 땅 평년 수확량 구해야 된다. 표본과 조사 내용 보니까 표본과 총 면적은 0.84제곱미터고 0.84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표본 조사할 때 이렇게 심는 것을 이제 전파라거든요. 전파라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벼는 이 파종을 하지 않고 뭐예요? 이양을 하잖아요. 이양. 이양기로 쟀을 때 이 길이는 전국 공통입니다. 30cm예요. 그게 0.3m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내포기 길이 재는 거죠. 내포기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까지 재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라니? 0.7이 나와요. 0.7 곱하기 0.3하면 얼마? 0.21. 그 다음에 표본관이 4개면 얼마? 0.84라 해야 됩니다. 84. 실제로 조사 나가시면 이 길이가 0.5부터 시작해서 1.2까지 매일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밀식 재배 그러고 밀식. 얘를 보고 소식 재배 그래요. 여러분들 사과 배 단감 떨고 사과에 보시면 일반 재배 있죠? 일반 재배.
그게 소식 재배가 일반 재배를 말해요. 좀 넓게 심은 거예요. 차이는 뭐냐? 이렇게 심으면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벼 모의 개수가 더 많죠. 수확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얘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듬성듬성 심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심어놨을 때 분월이라고 아시나요? 가지치기? 분월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얘가. 그리고 여러분들 재배하고 하실 때 보시면 벼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미풍이라는 미풍. 걸어갈 때 부는 바람 정도, 그 정도 바람이 이게 뭔 말이야? 통풍이 좋아요. 얘 통풍이 안 좋아요. 얘는 통풍이 좋고. 근데 제가 지금 0.84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0.7이고 여기가 0.3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표본과 몇 개다? 4개다.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본관 총 중량 0.8kg이고 함수는 22.1%, 3회 평균 내신 겁니다. 미보상비는 없습니다. 자, 물음 1번에 보시면 수확량 조사 시 계약자가 수확 포기 의사를 표시할 때 수확 포기로 보는 경우 3가지 또는 수확 포기 간주 사유 3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3가지가 뭐냐? 말로만 수확 포기를 하지 말고 액션으로 보여달라, 행동으로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고 놔둔 경우 하시면 되겠죠. 목적물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로터리. 그 다음에 마지막 대상 농지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1번 수확 포기로 보는 경우 3가지 있죠? 이 3가지 하고 여러분들 이양 직파 불능 판정 기준 있죠? 예, 보상하는 제2항 말고요. 이양 직파 불능 보상하는 제로 해당 농지 전체 7월 30일까지, 2항 한 개일까지 7월 30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 이양하지 못한 경우 그게 하나 있고 제2항 재집합 판정 기준 있죠. 피해 면적 판정 기준 있죠. 제가 물수해 있었죠. 물수해 그거. 그 다음에 수확 포기 판정 기준 3가지는 오늘 가서 반드시 외우세요. 이 3가지를 묶어서 그냥 15점대 내버릴 수 있어요. 3가지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수확 불능 보험금입니다. 자, 수확 불능 보험금은 10%, 15%, 20%, 20, 30%죠. 30%, 40% 있을 때 그냥 따로 외우지 마시고 저랑 할 때 그랬어요. 제가 따로 외우지 마시고 얘는 경작 불능이면 어떻게 돼요? 45, 얘는 40, 얘는 42죠. 40, 얘는 35, 얘는 32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씩만 더 하시라고? 60, 얘는 57, 얘는 55, 얘는 50, 얘는 45가 되는 거죠.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래요? 20%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하면 되겠죠. 55.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곱하기 얼마? 0.5 하시면 5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에 가시면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을 산정하시오 돼 있네요.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 갑니다. 자, 표본과 총 중량이 얼마예요? 0.8 곱하기 0.93 곱하기 1 마이너스 0.221 나누기 0.85 하시면 되겠죠? 얘는 0.779예요. 779.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시냐? 얼마 나와요, 이거? 0.6818 나가시나요? 0.6818 땡땡땡 나가시면 얘를 킬로그램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 반올림하시 셋째 자리가 여기니까 얼마예요? 0.68kg. 물음 2번에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산정하시겠습니다. 물음 3번이죠? 3번 맞죠?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가시면 여기 있는 0.68 나누기
표본관 총 면적 얼마였어? 0.84 하시면 얼마 나와요? 0.8090 0.8095 세제짜리 반올림하시니까 0.81kg이 되네. 자, 물음 4번에 이제 수확량을 산정하시오 돼 있네. 수확량을 4점, 7점, 10평의 수확량 산정. 물음 4번에 수확량 산정하려는데 아까 보니까 단위 면적당 유효 종량은 되어 있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우리 모르죠? 첫 번째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갑니다. 그러면 몇 나누기 몇 하시면 되나요? 2500 나누기 3000이죠? 아니요, 3000 나누기 2500. 3000 나누기 얼마? 2500 하시면 1.25인가요? 1.2 킬로그램이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수확량은 자, 단위 면적 유효 중량 0.81 곱하기 아까 조사 대상 면적 얼마 나왔어요? 1700 플러스 그 다음에 기수확하고 타작물 미보상 다 합하면 얼마? 400 곱하기 1.2 제가 지금 답안지는 1.2 곱하기 400으로 돼 있죠? 답안지 1.2 곱하기 4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죠? 제가 왜 지금 400 곱하기 1.2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까먹고 가시니까 미리 지금 해드린 거예요. 해서 얼마 나오냐면 1857 나오네요. 1857 17kg. 자, 잠깐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자, 그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그럼. 피해율 가보시게. 피해율. 평년 수확량이 얼마 있어요? 3000 빼기 1857 나누기 얼마? 3000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해볼까요? 얼마 나오시나? (0.381) 나오네요. 0.381 그러면 네 번째 가입 금액 있죠? 가입 금액 있죠? 보험금 1000만 원 곱하기 0.381 빼기 자기부담비율 얼마 있어? 20% 0.2 하시면 181만 원 나오고 지금 묻는 문제는 지금 몇 가지만 했어요. 근데 조금 더 했습니다. 제가 보시고 이제 19번 문제를 보시면 폐가림 시설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이 과목에서만 나왔는데 폐가림 시설에서 우리가 8회 시험 보는 동안에 폐가림 시설은 2번 출제됐습니다. 2번. 한 번은 5회 때 그리고 한 번은 8회 때인가 7회 때인가 출제됐을 거예요. 8회 때 출제됐나요? 네, 8회 때. 그럼 3년에 한 번씩 출제되네요. 5회 때, 8회 때, 3년이니까. 언제 찍어요? 11회 때 나오고. 여러분은 몇 회세요? 9회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가입 계약사항 보니까 가입 유형은 2형이고요. 2형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재배 면적 4,000제곱미터, 설치 재료는 목재, 설치 비용은 8,000원입니다. 가입 금액은 1,920만 원이고 가입도 1,920만 원이에요. 둘이 똑같죠? 우리는 어쩐다? 손해에서 자기부담금만 빼면 된다.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조사 내용 보니까 태풍이 왔습니다. 칸넓이 조사했으니까 지주목 간격, 두둑폭, 고랑폭이네요. 피해 칸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 제거 비용이 50만 원, 손해방지 비용 30만 원, 보존 비용이 10만 원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해가림 시설의 보험금 산정하라 12절 얘가 이제 물음 1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비용 손해는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나중에 한 방에 정리하면 되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가림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인삼 나오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해가림 시설 문제를 받아보시든 인삼 수확량 문제를 받아보시든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시죠? 칸 넓이 확인하시고 칸 넓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우리가 구해야 되죠. 예, 칸 넓이부터 합니다. 자, 보시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0.5 하시면 되죠? 얼마 나와요 그러면? 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5제곱미터가. 두 번째 옆에 보니까 피해 칸수가 전파는 제가 만든 말이고요. 아마 시험 볼 때는 전체 파손 나올 겁니다. 전체 파손. 전파가 20칸, 80% 피해가 50칸, 60% 피해가 40칸, 40% 20%는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 칸수는 전파가 20이면 20 곱하기 얼마 하셔야 돼? 1 더하기 그 다음에 50 곱하기 0.8 더하기 그 다음에 40 곱하기 0.6까지만 하면 되죠? 얼마 나와요 그러면? 40, 24 84칸 나와요. 세 번째 하실 게 뭐다? 피해 면적을 하시다. 84칸인데 칸당은 몇 제곱미터? 5제곱미터 420제곱미터가 나오네. 네 번째 그러면 피해액은 42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얼마라고요? 8,000원. 재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출한다란 말이 있어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얘가 얼마 나와요 이게? 336만 원 나오네요. 맞네. 336만 원. 336만 원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액이 나오면 우리가 뭘 비교하시라 했어요? 보험 가액의 20%. 다섯 번째, 보험 가액의 20%. 보험 가액 얼마예요? 1,920만 원. 곱하기 0.2 하시면 384만 원인가요? 384만 원 나오네. 자, 피해액은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해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죠. 맞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란 말 있잖아요. 보험가액의 20% 미만이죠, 지금. 이하죠. 그러니까 손해액은 얼마다 바로? 여섯 번째 손해액은 336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자기 부담 금은 손해액의 10%인데 최저 자기부담금 10만 원. 최대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100만 원. 요놈의 10%니까 33만 6천 원이 나오네. 그럼 여덟 번째 이제 보험금 갑니다. 보험금 336만 원에서 빼기 3만 6천 원. 그러면 얼마 나오세요? 이거 302만 4천 원. 302만 4천 원.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 금액이 336만 원의 90%죠, 지금. 그렇죠? 그냥 0.9 때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습관을 들어놓으시고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손해액이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빼기 얼마 하셔야 돼요? 100만 원을 하셔야 돼요. 그럼 10%가 아니죠,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습관을 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습관을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여기서 실수하시면 여기 120만 원에 0.9 때려버린다고. 그럼 큰일 나요, 그러면. 다 풀어놓고 져요? 나가리 돼버리면 어쩌요? 얼마나 성질 나요?
자, 그 다음에 비용선에 보시면 비용 물음 2번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50만 원이 50만 원 좋아요. 좋은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최대 얼마까지? 손해액의 10%까지. 그래서 33만 6천 원이고요. 손해 방지 비용 30만 원 좋아요. 근데 손해 방지 비용은 얼마 한도로? 20만 원 한도로 주는 겁니다. 20만 원 한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지금 얼마 나왔어요? 30만 원 나왔죠. 그렇죠? 근데 얘를 30만 원이 20만 원 한도로 생각하시고 20만 원 하고 거기서 요놈의 2만 원을 빼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18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50만 원이 됐든 60만 원이 됐든 손해방지 100만 원이 됐든 간에 손해방지 비용은 얼마까지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 거예요? 18만 원까지. 우리가 최대 얼마까지 준다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20만 원 나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3만 원을 빼요. 얼마 나와요? 27만 원. 그럼 얼마? 20만 원. 그래야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 다음 잔존물 보존 비용과 뭐 대위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 잔존물 보존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은 보험금 계산식을 중요해서 주니까 1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만 원 빼가지고 9만 원 주면 됩니다. 9만 원. 기타 협력 비용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온 대로 어쩐다 다 준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에 보시면 제가 진한 글씨로 해서 옆에 좀 뉘어가지고 해놨습니다. 밑줄까지 그려가지고 33만 6천 원, 20만 원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20번 문제 보시면 제가 이제 8월 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A4용지 한 2페이지에 3페이지, 2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될 거, 괄호 넣기 하고 시작해서 외우셔야 통합 사항들을 다 정리해 드릴 건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얘가. 그래서 꼭 물음 2번과 물음 1번, 문제 20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외워두세요. 지금 외워두세요. 그때 막 닥쳐갖고 외우시면 안 이어집니다. 안 이어져요.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1과목에 그거 있나요? 저기 뭐냐. 해지사유, 해지사유. 해지사유 있죠. 무효 해지 막 나오잖아요. 해지사유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제가 업무 방법서 그래서 여러분 이론서 있죠. 이론서를 통으로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마지막 하나 못 외운 게 그게 해지사유였어요. 그래갖고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외워야 되는데 있잖아요. 꼭 외우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외우기 싫어가지고 안 외웠어요. 내일 아침에 가서 외워야지 하고 휴대폰 사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갖고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휴대폰을 갖다 봐야 되는데 제가 정리한 거 싹 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보고 그것만 외우면 되는데 감독관이 휴대폰 제출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끄고 바로 제출한 거예요. 끄고 바로 제출했어 제가. 그 시험 나온 거예요. 15점짜리 고스란히 날아가고. 제가 뭔 말씀드리냐면 외우는 거 시험 보기 전에 외우면 벼락치로 외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벼락치 돼야 안 돼요. 우리 외우는 게 안 되죠. 지금 조금씩 외워두시라고. 지금 조금씩. 특히 물음 1번은 외우기가 힘드시면 물음 2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수학기 이전 사고냐 수학기 중사고냐에서 연속적인 자연재 폭염 냉해 등의 뭐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금방 외우시는데 물음 1번 같은 경우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의 손해 조사에 조사 기준에 대해 서술하시오란 말 있죠. 요 말은 제가 이렇게는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 농업용 시설물 감가를 정해서 감가상각 한다. 두 번째 재 조달 가액 보장 특이하게 가입했다 그러면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상각을 하지 않는다. 요건 기억나시죠? 네. 세 번째 얘 가입했는데 현장에서 수리 복구가 안 됐다 그러면 감가 상각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가로 보상한다고요. 요 말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산 문제 풀 때 적용시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 정답 한번 봐보세요. 정답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답 1번에 물음 1번에 보시면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며 손해액 산출 시에는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을 적용한다. 일단 밑줄 쳐놓으시고요.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이라는 말을 했다가 2번에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조달 가액 보험의 혹시 시험 보실 때 그 제조달 가액을 물어볼 수 있어요.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제조달 가액. 또는 제조달 가액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건 안 쓰시더라도 동형, 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또는 들어가는 데 금액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동형, 동질이나 신품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라 있잖아요. 소요되는 금액이라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뭐 말을 더듬죠.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조달 가액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가 그러는 신가. 보험 이론하실 때 나오는 거죠. 신가. 시가 그럼 뭐예요? 시가. 시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격. 감가상각한 걸 말해요. 감가상각.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출한다. 단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제조달 가액에 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했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이 말은 오늘 좀 보고 좀 외우세요. 제가 오늘 지금 10문제 하면서 외우시라는 게 2개 있었어요. 수학 불능, 수학 포기 간주 사유 하나, 그 다음에 하나, 2개는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물음 2번에 보시면 원해 시설 작물 시설 재배 버섯 손해조사의 사고일자 확인이다 되어 있습니다. 사고일자는 일단은 뭐다? 재해가 발생한 일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고일자 확인 토대로 사고일자를 우리가 특정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 문장을 외우실 때 자, 팁을 드리냐면 일단은 연속적인 자연재해인가요? 자연재해. 재해로 사고, 일자, 특정이 안 된다. 일단 여기서 연속적인 자연재해가 폭염하고 뭐로 나왔어요? 냉해입니다. 냉해. 등 그러죠? 냉해 등. 폭염하고 냉해 등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사고일자 특정하기 어렵다. 근데 이게 수, 학기 이전 사고다 또는 수, 학기 중 사고다 했을 때 수학기 이전 사고면 기상, 특보, 발령, 일자고요. 수학기 중 사고면 최종 출하 일자입니다. 일자를 사고 일자로 어떻게 해요? 간주에 추정해요. 추정해요. 추정하기 때문에 아까운 그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바꿀 수가 있어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 쓰실 때 이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시고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사고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 사고가 수학기 이전 사고는 뭐다? 기상특보 발령일자. 저도 까먹었네요. 수학기 중 사고면 최종 출하일자다. 근데 얘를 이제 우리 같이 혹시라도 시험 나온다 그러면 수학기 이전에 연속적인 자연재해, 폭염, 냉해 등으로 사고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뭐다? 기상특보 발령일자를 사고일자로 추정하고 수학기 중에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폭염, 냉해 등 사고일자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종 출하일자를 사고일자로 추정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뒤에 다만 지역적 재해 특성, 계약자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혹시라도 외우다 지쳐가지고
지역적 재해특성, 계약자별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갖고 나내 때려칠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다?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꼭 적으시라고. 이 말은. 이 정도 해설하면 되겠나요? 예, 괜찮으시죠? 이 정도면. 네. 맨 마지막 계절 쓰시니 예, 맨 마지막 문제가. 그리고 다음 주엔 아까 제가 여러분들 푸시는 거 보니까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눈꼽만치만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가면 갈수록 쭉쭉 올라가거든, 난이도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혹시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랑 공부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아마 7월 달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요.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뭐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마지막 26번 풀고 복숭아 문제 2문제 풀고 그다음 감귤은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수익 감소 푼다 했죠? 그리고 뭐 한다 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수익 감소를 낼 거예요. 수익 감소를. 수익 감소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